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 및 신청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게 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김윤지 차장입니다. 이번 안내드릴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유형 소개,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기준, 그리고 세 번째, 임대보증금 월세 상호전환 계산입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 유형행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 건설형의 경우는 대지에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매입형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형의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집을 빌려서 저소득 계층에게 나눠주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나뉘고요. 공공분양의 경우는 5년, 10년형 공공분양, 그래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 타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의 경우는 민간의 자금과 같이 공공의 자금으로 매입형 임대주택을 짓는 방법이나 아니면 건설해서 사회주택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빈집을 또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균 임대보증금은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요. 주로 평균 보증금이 이제 30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로 건설이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요. 이제 기본 계약은 원래 2년이고 2년마다 자격 검증을 통해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49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 조건에 관련해서는 평균 보증금은 650만 원이 원래 평균 보증금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190만 원 이하고요. 임대료의 경우는 8만 원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4만 5천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시게 됩니다. 특징은 최장 기간 거주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사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입주 자격의 경우는 이게 워낙 지어진 물량도 적고 희귀한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는 이제 거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이제 대기자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것은 SH나 LH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게 되고요. 신청 준비물의 경우는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이 정도만 가져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절차도를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이제 입주 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 내역을 동주민센터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그 희망자를 확인을 해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대기자가 되셨을 때 계속 자격을 유지하신다면 계약 체결 시 순번이 다가오면 안내가 가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최장 30년까지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고, 이것 역시 기본 계약은 2년이고 2년마다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고 이제 계속 연장해서 30년까지 거주 가능하시고요. 전용 면적은 49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민임대주택은 좀 큰 평형으로도 임대 조건은 보증금 4,300만 원, 임대료 30만 원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평균 4,300만 원이지만 최근에 이제 공고되는 것들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더 좀 비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주 자격의 경우는 우선 공급 대상자가 꽤 많고요. 뭐 철거민, 그다음에 그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분들을 좀 열거해서 그분들은 거의 다 우선 공급 대상자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선 공급이 있으니까 한번 대상자를 보셨을 때 이런 국민임대도 이런 우선 공급이 있구나라고 알고 이제 접근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니까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인 한부모 가족 우선 공급은 이제 다른 별도의 순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고문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LHSH에서 직접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면 뭐 전산 아니면 우편 아니면은 방문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는 대상자로 발표가 나면 서류 제출을 하시고 소득하고 자산 조회 후에 당첨자를 발표해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가까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은 기본계약기간 2년, 그리고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당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6에서 10년, 한부모 가족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으로 그 유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규모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 조건은 그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임대 조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특징의 경우는 젊은 층을 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행복주택 공급 물량 중에 80% 이상은 청년들에게 공급하게 돼 있고요. 이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여러 가지 그 토지들을 확보해서 좀 도시 내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취업준비생은 졸업하고 대학교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의 경우는 만 19세 이하,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데 혹시 퇴직하셨다면 1년 이내, 그리고 예술인의 경우는 사회초년생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SHLH의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입주 신청하시고 서류 대상자 발표 나시면 서류 갖다 주신 다음에 이제 적격으로 판정이 되시면 당첨자 발표 후에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관련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와 원룸을 매입해서 이제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이것 역시 기본계약이 2년이고 공급 규모에 따라서 7에서 85제곱미터로 다양하고 시중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따라서 다양한 공급 유형이 있는데요. 매입임대 주택은 일반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이고, 청년인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 신혼부부 원은 이제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중에 저소득층에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이제 지원하는 주택이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는 이제 저소득층이 아닌 이제 일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을 80%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공급하는, 이렇게 대출해주는 상품 비슷한데, 보증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이제 주택이
소유가 누구이냐, 뭐, 요런 개념인데,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보호종료 아동 매입임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보호종료 아동 매입임대에 관련돼서 이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족위탁에 살고 있었던 청년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좀 더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입주 대기자로 선정이 되는 거지 이게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입주 대기자인지 아니면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잘 보신 후에 선정된 입주 대기자 순번에 따라서 안내를 받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의 경우는 그 생활권 내에 거주를 하면서 이것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H나 LH가 집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주는데 그건 본인의 집이 아니고 또 전대를 한 집을 전세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대 계약은 기본 계약 2년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저희가 말하는 32평형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라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주택은 총 2억 7,500만 원 이내이고 신혼부부 1 유형은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 2는 6억 원 이내인 그런 주택일 경우만 전세 임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보증부 월세주택은 기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금액 50만 원 이내인 경우는 전세 임대 대상 주택이 될 수 있고 이제 기본 보증금하고 월세 보증금 전환 금액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여야 함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주냐를 봤을 때는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요. 이거는 일반의 경우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1억 3,5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신혼부부 2의 경우는 일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대출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자의 경우는 2에서 5% 그리고 신혼부부 2는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라기보다는 이거 본인 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그 총 금액의 1에서 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특징부터요. 얼마를 빌려줄 수 있냐를 봤을 때는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되고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은 1억 1천만 원, 신혼부부 1은 최대 1억 3,500만 원, 신혼부부 2는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 중에 2에서 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본인 부담분을 신혼부부 2는 20%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본인 부담분은 목돈이 있으셔야 되고 그거를 제외한 금액은 1에서 2% 이자율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입주 자격의 순위 관련해서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이렇게 돼 있고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월 임대료 산정 예시인데요. 이게 공고문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보시면 전세 계약 관련된 기본금리일 경우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인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월 임대료가 산정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아까 5%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5%를 1억 1천에 곱하게 되면
1억 450만 원이 나오죠. 요게 이제 국민도시기금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입주자 부담금은 550만 원. 그리고 월 임대료는 아까 1에서 2% 연 이자를 월 임대료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의 2%로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1억 1천만 원에 아까 자기 부담금 550만 원을 빼요. 그리고 2%를 곱하고 요게 총 금액이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17만 4,160원에 월 임대료 격의 그 이자를 SH나 LH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2번은 이제 우대금리의 경우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는 0.2% 감액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일 경우 0.2%또 감액해드리는데요. 임대고 보증금이 1억 1천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550만 원까지는 똑같은데 지원액의 경우는 연 1.6%, 아까 0.2, 0.2를 더해서 0.4를 뺀 경우 해서 보통은 일반은 17만 원을 부담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고 미성년 자녀 한 명 있으면 13만 원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셔야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증부 월세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는 지원액은 1억 1천만 원 일반에서 보증금 550만 원, 그 자기 부담분 550만 원에 1년치 월세 보증금 120만 원을 그 자기 부담분으로 더 보태서 그 지원 금액에서 빼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입주자 부담금은 670만 원이에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월세 보증금의 경우는 이게 일반 민간집을 빌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관련된 월세를 못 냈을 때를 대비해서 1년치를 받아놓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월 임대료는 그 대신 여기 670만 원을 제외한 1억 33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연 2%의 이자를 쳐서 이제 월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0만 원 월세 보증금.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 1년치가. 그런 경우는 3개월치만 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료를 내면서 지급보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이제 공고가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위급하다 할 경우는 전세임대 수시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입주 대상자, 아까 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이런 1순위 관련된 분들은 SH나 LH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시급성이 인정이 된다면 즉시 전세임대 대상자로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전세임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임대 조건은 호당 1억 1천만 원, 기준 최대 95%. 그래서 보시면은 550만 원 자기 부담인 거는 똑같습니다. 특징은 주거 시급성이 인정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 시급 가구, 장애인, 그 다음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이렇게 있는데요. 세부 자격을 보시면 곰팡이, 누수 결로로 인해서 거주환경 저하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라고 이주 요청을 한 그런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공매로 인해서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에 1호에서 3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것을 1, 2, 3번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이제 시급성에 관련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우선은 서류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인정이 되면 전세 임대를 이제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고 접수 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자격 심사 및 입주자 선정의 경우는 관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법령에 사업명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최저주거기준 미달인데 요 관련해서 쪽방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관련 비주택에 사시거나 급하게 이제 뭐 가정폭력이나 그다음에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집에서 아동이 사는 경우 이런 긴급한 경우에 제공이 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의 경우는 기본계약 2년이고요. 2년마다 재계약하고 20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은 LH는 50만 원, SH는 100만 원이 있으면 되고 월 임대료의 경우는 이제 임대료는 15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좀 집이 큰 거 얻으시면 3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온막, PC방, 만화방, 옥탑방, 찜질방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거주기간 합산해서 이제 3개월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여인숙 이런 데는 이제 그 거주했다는 확인증이나 선납됐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컨테이너 온막 같은 경우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주민센터랑 협업하시면 될 것 같고, PC방하고 만화방은 그 해당하는 뭐 카드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셔갖고 그동안 결제했던 거를 좀 양해를 구하고 다 뽑아서 보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예, 같이 해주셔야 되고,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이 되시는 분들, 예, 요 분들을 자격으로 하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 예정인 이제 미혼모분들,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최저 주거 기준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요런 분들이 주로 위급하고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이제 1인인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년 2인인 경우는 60% 이하, 3인의 경우는 50% 이하 이렇게 되고요. 자산의 경우는 2억 1,500만 원 이하, 근데 토지의 경우는 5천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동일하게 아까 저번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496만 원. 네, 영업용, 장애인 사용, 보철 차량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신청의 주체는 LH, SH가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이름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과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쪽방 고시원 여인숙에 사시는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반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거나 최저주거 기준 미달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에 요 두 유형만 이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의 경우는 이게 집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정착지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주택 물색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주택에 사시거나 이렇게 주택 물색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업의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주택 물색도 함께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주 지원도 도와주고 신청도 도와주고 이런 같이 한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기관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운영기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11개가 운영하고 있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궁금하시다면 이제 뭐 서울이나 뭐 전국 센터 협회 전화를 하시면 운영기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유형별 세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계약, 그리고 입주까지는 이제 안내가 되게 많이 됐고, 뭐 컨텐츠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선정이 돼서 어떻게 입주를 해야 되나,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어서 이번 그 과목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센터들이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는 크게 계약을 하시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이제 그 계약에 관련된 사실들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입주 당일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계약을 보시면 공사 또는 지역 사업단 센터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고요. 계약금 영수증 필수,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했습니다 라는 필수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한부, 인감도장, 주민등록 사본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왜냐면은 가족이 원래는 그 정해진 가족만 사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유연한 잣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원칙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가져오셔야 되고, 이제 영구임대주택만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 관련된 내용이고, 한부모 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그 다음에 뭐 소득증빙, 장애인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으로 들여오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법정 영세민증명서라고 해서 뭐 표준임대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법정 영세민 임대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소 방문 시의 구비 서류는 이제 이거는 이사 전에 해도 되고 이삿날 해도 되는데요. 그 전에 하시는 것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계약금하고 잔금 납부 영수증을 가져가셔서 임대차 계약서 보여주시고, 이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것은 관리비를 미리 낸다. 한 달치를 미리 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서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입주 당일에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처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입주 당일에 가서는 정문 경비실에서 계약자를 확인한 후에 이삿짐 확인서 발부 받으시고 관리사무소에서 키불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증 받아서 이삿짐 반입을 하셔야 되고,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입주 고객하고 같이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주택이라는 게 항상 새 거이진 않고 어느 분이 살다가 나가기 때문에 뭐 수도, 전기, 가스도 그렇지만 도배 장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을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꼭 거쳐서 집에 입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절차 도를 설명을 드리면 잔금 납부하고 관리비 예치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입주 신청을 하신 다음에 열쇠 수령증 교부받고 시설물 점검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나 시공업체에 입주증 관리사무소나 시공업체랑 같이 열쇠 수령 후에 시설물을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자 신고 접수, 하자 보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많이 안 고쳐져 있거나 이럴 경우는 신고 접수를 하셔서 꼭 집을 고친 후에 들어가셔서도 이제 계속 고치시거든요. 그래서 고치는 것을 계속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개념은 이제 관리비가 부가 수납되기 전에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관리사무소가 이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유의하시는 점은 뭐냐면, 퇴거하실 때는 관리비 예치금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것을 안 챙기시면은 이제 관리비 관련해서는 반환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야지, 안 그러면 돈을 못 찾으시는 거니까
요거 보시면은 관리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 이러는 거를 좀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뭐 계약 평수와 평당 기준 금액이 단지마다 다른데요. 그런 것들을 곱해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기 60일 전에 안내문을 하나 받으세요. 재계약을 하자. 재계약을 하실 거면은 응하셔라. 이런 안내문을 받는데 그때 이제 준비 서류를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신 거랑 주민등록 한 분데 꼭 1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 것까지 띄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불시에 뭐 자녀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갑자기 뭐 주민등록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사례를 보면은 집이 있는 아들이 잠깐 왔다가 그거를 간과하고서는 그냥 주민등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퇴거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입주할 때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옮길 때 유의사항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최종월 납부 영수증. 그러니까 재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잘 냈다. 이런 거거든요. 요거를 납부한 영수증을 보여주셔야 되고 도장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갖고 오시면 됩니다. 대리계약 시는 위임장 갖고 오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상 외에 직계가족이 대리로 계약할 경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딸이나 이런 분들이 계약하러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재계약 불가 세대를 말씀드리면 체납 세대 그리고 명의 변경 미이행 세대. 명의 변경 사망 관련해서 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약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살았다. 그러면은 재계약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유주택 판명 세대. 주택을 가진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에는 기본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거주 관련해서 이제 원래는 주택이 살 수 있는 유형별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달랐어요. 그래서 재계약 임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재개발 임대는 10년이었는데 그 10년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시 거주가 만료된 세대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불가 세대. 상속 관련해서는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뭐 주택이 있거나 이러면 상속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세대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관련해서 재계약이 미이행되면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및 주택 소유 소명. 그래서 소득 금액 정정 신청 관련해서 앞에 강의에서 소득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소득 금액 증명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소득 금액 정정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내 소득이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를 관련 기관에서 증빙을 받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셨다가 이제 대상자가 나 소득이 초과돼서 뭐 재계약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상담하실 경우는 이 부분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소득 정정을 하시는 것을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소명의 경우는 앞 강의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을 11개 정도 열거해 드렸었는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관련해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를 따져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 및 퇴거인데요. 이건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그것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요. 그래서 동의를 주민등록 상에 있는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상속 대상자 전원이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살던 셋째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이 임대주택 명의를. 그러면은 첫째, 둘째 상속 대상자가 이제 셋째한테 주는 것을 동의하는 거에 공증을 받아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상속받을 대상자나 가족 전부가 다 협의를 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은 제가 들었던 바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속을 받을 사람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계약자가 결혼으로 세대 분가를 할 경우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나 자매에게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자가 결혼으로 다른 데 분가를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임차인 및 승계인 인감증명서 뭐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면 이제 결혼으로 인한 명의 변경이 되고요. 이혼으로 인한 명의 변경 보시면 계약자가 협의 이혼으로 세대를 분가할 경우도 또 명의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 및 퇴거 관련된 퇴거 구비 서류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시에는 뭐 위임장, 그리고 이게 퇴거 구비 서류 같은 경우는 내 사정에 의해서 나는 이제 뭐 분양 아파트가 됐으니까 퇴거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가져와야 하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관리비 예치금이나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입주 시부터 퇴거 시까지를 살펴보는 거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해당자가 되시면은 저 임대주택 관리 사무소에서 정확히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상담하는 입장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만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감도장, 계약자 통장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계약자 통장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주기도 그러니까 반환하기 위함인 거죠. 계약자의 통장을 갖고 오라는 것은. 관리 예치금도 마찬가지고요. 퇴거 당일의 경우는 뭐 전기, 수도, 가스, 복인 검침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각종 공과금하고 시설물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라는 건데요. 이제 각종 공과금은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요거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지 않으면 공사가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설물 파손의 경우는 길게는 2년, 뭐 길게는 10년, 20년, 그리고 짧게는 2년 정도 살면 이게 시설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냉장고 뒤에 환풍구에 벽지가 시커매진다든지, 뭐 못을 박았다든지, 뭐 벽지가 찢어졌다거나, 장판이 찢어졌다거나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시설물 파손으로 봐서 보증금에서 이제 공제하도록 법적으로 저희 규칙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산하고 여의백이 있으면 계좌로 송금한다. 이런 좀 약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관련해서는 임대 유형별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관련한 재계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소득이 더 많이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재계약 시점에 월평균 소득을 그 구간화해서 이제 할증이라는 걸 합니다. 기존에는 돈을 뭐 5만 원 냈으면 내가 55% 이하로 52.5% 초과 55% 이하 요 구간이다. 그러면은 원래 내던 거에 월 임대료를 20% 증액해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간이 최초 갱신 시에는 0%예요. 그리고 소득 초과 2회차일 경우는 갱신할 때 20%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임대료하고 기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갱신해서 계속 돈을 더 내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그 재계약 시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보시면은 유형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당자가 오셨을 때 한번 증액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유형별로 보셨으면 좋겠고, 유의해야 되실 점은 75% 초과의 경우는 재계약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초과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를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의 경우는 아까 그 영구 임대랑은 또 다르죠.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는 초과돼서 내쫓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소득, 차량, 총 자산 초과 시에 그 할증 후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1, 임대기간 20년, 그 다음에 2는 2회, 최장 6년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2회까지 추가 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이 거주가 가능하다. 이거 관련해서는 그 해당 소득 구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한번 따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재계약 소득 기준이고요.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관련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기준입니다. 이게 유형별로 다 달라서 요것의 판단은 그 임대주택관리센터가 하게 돼 있고, 요 관련 그 대상자가 오시면 저희는 법령 근거상에 제대로 계산이 돼 있고 요게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역시 이제 소득 기준 초과 구간에 따른 게 있는데 행복주택은 소득 초과로 인해서 퇴거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행복주택은 계속 살 수 있고, 네, 보시면은 계층 변경에 따른 최대 거주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서 청년 신혼부부로 갔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갔을 경우는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자의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그래서 신규 공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격 변동에 있는 경우에만 하나고 행복주택 입주자 전체 거주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최대 10년인데 대학생은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6년이었잖아요. 사초는 또 6년이고 이 6년의 경우 뭐 만약에 지내다가 대학생은 4년, 청년 신혼부부는 6년인데 이제 6년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이 됐으면은 그 6년에서 10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는 청년의 경우도 신혼부부가 됐으면은 아기도 있고 하면은 6년에서 10년이 되는 거. 요거 관련해서는 그 공고문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입주 이후에 유형별 재계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보증금 월세 상호 전환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보증금 월세 상호 전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환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건 LH와 SH는 또 다르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네, 상호 전환율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 교재를 마련했는데요. SH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이란 것은 전환 이율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변환하는 것을 말함. 쉽게 말씀드리면은 임대보증금을 적게 내면은 월세가 올라가거나 월세를 적게 내고 싶으면 임대보증금을 많이 내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호 전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 기간 내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SH 걸로 들면 임대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 12만 원을 내는 세대예요. 근데 이 월 임대료 6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서 6만 원을 덜 내고 싶은 세대거든요. 그럴 경우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
12만 원 조건에서 만약에 그 6만 원으로 월세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전환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식을 보시면 6만 원을 6.7%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계산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지? 이런 것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SH가 그러면은 그 전환 보증금을 1,000만 원만 넣으면 그 6.7%의 이자만큼 월세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예치시켜 놓잖아요. 보증금은 저희 돈이고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봤을 때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월세를 덜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돈을 주기적으로 많이 내던 것을 줄여서 내도 돈을 절약한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 LH 거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에는 월 임대료 60%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 LH나 SH나 월세를 많이 받는 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100% 줄이고 완전 전세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어요. SH나 LH나. 그래서 월 임대료 60% 내에서만 전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월세를 계속 받겠다는 얘기고요. 전환 이율은 6.0%, 100만 원이면은 약 보증금을 100만 원을 넣으면 약 5천 원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전환되는 월 임대료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도 많이 빼주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전환 이율 2.5%라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240만 원 감액 시에는 5천 원이 증액된다. 이렇게 공공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제대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시면은 그 목돈을 집어넣고 월세를 덜 내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월세 감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대보증금을 잠깐 빼서 쓰고, 나머지로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내시는 그런 세대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월세나 상호전환 개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임대보증금 전환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